자, 여러분들 둘째 화면이 아까 우리가 여기까지 했었죠? 그렇죠? 여기까지 했었죠? 요번 시간까지로 해가지고 강의 계획서는 한번 끝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중요해서 방향도 없이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방향은 알고 공부해야지. OX 많이 해봤어요?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는 좀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거 내가 오늘 몇 개 맞았는지 중요한데 확실한 신념이 없이 몇 개 맞았다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나중에는 확실히 얘는 오고 확실히 얘는 아니 X가 나와야 됩니다. 이걸로 들어본 것 같은 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 국어 그냥 공무원 국어 시험 공부하면서 뭐뭐 같은데 이런 말도 자꾸 쓰는 거 좋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있냐면은 보이죠 뒤에 요거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요번에 이제 새로 출시되는 교재도 하나 소개도 해가지고 저 여러분들 다른 과목 아니에요. 국어 과목 얘기하지만은 국어 과목 치고는 상당히 교재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교재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하자고요.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2020년보다 2021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좀 더 아주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료도 훨씬 더 많고 강의 자료도 훨씬 더 많고 교재도 또 나오고 여러분들한테 소개 많이 해드릴게요. 정말 다양한 학습 교재 있어서 이게 책이라는 게 그래요. 솔직히 책이라는 걸 갖다가 내가 책으로 원고를 쓴다고 해서 책이 출간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책을 출간시켜줄 만한 탄탄한 회사가 좀 돼야 되거든요. 하이클래스하고는 그런 부분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따 책 얘기는 하자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 저는 앞으로 아주 특별한 상황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문제가 어제 나왔어. 뭐 이런 것들 외에 제외하고는 거의 99% 전부 다 PPT 수업을 합니다. PPT 수업의 장점을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공부 방법에도 도움이 돼야 돼요. 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공부 방법. 지금 시대는 2020년, 2021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옛날에 뭐 80년대 때 말할 것 없어. 그럴 때 말할 것 없고 혹시 여기서 이제 연세가 좀 다르신 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요. 뭐 저도 솔직히 제가 시대에 지금 잘 순응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스마트 기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스마트폰으로 인증할지 오늘 이제 처음 듣는 거니까 신중히 해. 지금 보면은 컴퓨터 인증 하나,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 하나 인증하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 기기 인증을 스마트폰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태블릿을 사서 할 것인지를 잘 신중히 선택하셔라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1년 선생 맞죠? 그렇죠? 수기 작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 여기 뒤에다가 PPT 좋냐 오늘 거 수록해놨는데 오늘 거 좀 상태가 좀 안 좋고 까만 거는 좀 양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임시로 들어갔으니까 다음 주에는 깨끗하게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강의 내용을 99.9% 전부 다 PPT로 해요. 이 PPT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 하죠. 강의를. 다시 보기를 하는데 그 다시 보기의 장소가 다시 공부하는 복습의 장소가 독서실이 되어야 되겠죠. 아니면은 고시원이나 공부하는 곳이 됐는데 나는 지하철이나 내가 특히 중요한 거 생활 속의 공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지나면은 주머니에다 넣고 다닐 거 그리고 그 컴퓨터 화면에 캡처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넘기면서 볼 것들 이런 걸 다 만들어 줄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만들어 주는 게 내가 준 걸 열심히 공부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수시로 공부해야 돼요. 설마 하루에 4시간 공부했으니 나는 땡! 이렇게 되면 떨어지고 나서 알 겁니다. 아 이게 만만치 않구나. 생활 속에서도 꾸준히 공부해야 돼요. 특히나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제가 지금 중요시 여겨요. 오늘 제가 이제부터 지하철 타고서 아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지하철 타고서 내릴 때까지 그냥 못 내리게 해줄게요. 오늘부터. 오늘 그래서 내가 의문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지하철 타고 내리면은 이제부터 아마 그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 들어오는 그 게시판 있죠? 그걸 다 보게 돼야 되니까. 보면은 지하철 타고 내릴 때 요즘에 다 뭐합니까? 여기는 종로 1가 하면 밑에 뭐 떠요? 로마자 뜨죠? 그걸 다 보게 될 거. 이번에 나왔어요. 이번에 시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하는 거는 앞으로 만약에 이게 그 이론 설명하는 화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막 의문 설명하고 문법 설명하는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독서실에서 받아 적으면서 공부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PPT가 무조건 제공이 되니 지하철 안에서 맨날 어떻게 암기만 해? 지하철 안에서 어떻게 맨날 표준어만 봐? 안 보는 게 이상한 사람인 거야?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강의해 주시는 것을 지하철에서 그냥 화면으로 듣기만 해도 공부되죠. 왜냐면 노트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 기기 인증하실 때 자기 시력 상태도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태블릿 같은 경우는 또 그 뭐냐 와이파이가 없으면 안 되면은 그럼 또 이제 피곤해지는 거잖아요. 잘 공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스마트 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친구에서 카페에서 친구 만나기 하는데 20분 남았어. 그럴 때도 이걸 보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주머니에서 뭐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PPT 뭐냐 그 스마트 기기에서 캡처해 놓은 화면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냥 잠깐 동안 선생님이 지난번에 OX 맞춤법 한 거 PPT 화면으로 20분만 봐야지. 그것도 공부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강의 내용 중에서 한 70%가 PPT였고 나머지는 PPT가 아니었어요. 근데 나랑 2019년, 20년 온 사람 알겠지만은 없었지? PPT 아닌 적이? 없었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해는 거의 100% 도달할 거예요. PPT로 100% 강의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는 게 스마트 기기 잘 인증하십시오. 그럼 뭐 얘기 다 끝났지. 뭐 적당히 대충은 없고 체계적으로 확실한 거는 뭐 나만 그러게 해서 다 똑같지. 그러니까 여기들. 그래서 여기는 이제부터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은 국어의 범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보면은 뭐 범위 넓기로 유명한 곳이 또 어디 있어요? 뭐 경영학, 그 다음에 정보 이쪽이 보면 범위 넓기로 유명하죠. 근데 국어도 범위가 원래 상당히 넓은데 국어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알고 들어간 게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공무원 쪽이고 특히나 군무원 쪽은 거기서 좀 더 범위가 확장이 돼요. 정말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해줘서 요거는 따로 안 적어서도 되는 게 이거 이론서의 순서하고 똑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요거는 뭐 따로 적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이론서의 순서하고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니 지금은 그냥 끄덕끄덕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들어갈 텐데 뭐든 간에 이제 강의의 시작은 문법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오늘 저를 만나고 에이 저 사람 못생겨서 싫어. 나이도 좀 많아 보이고 참고로 미리 밝힙니다. 미리 하나 밝힐게요. 저는 74년생 범띠고에 47살이에요. 하나 분명히 밝힐게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취향도 밝히는데 어쨌든 저는 좋아하는 가수는 청하예요. 청하. 아주 좋아해요. 상당히 좋아하고 팬클럽도 다 가입해서 활동도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 팬사인회 있으면 다 갑니다. 바빠서 요즘은 못 가고 있을 뿐인데 좋아하는 가수는 청하고 이런 거 다 밝히고 있는데 뭐 하다 말았나.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면은 문법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보면은 뭐 공단계 누구 유명 강사들 있잖아요. 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일부 학원들 보면은 여기서부터 안 하고 한자 성어 들어가거나 하여튼 거기 얘기다 말았구나. 나 못생겨서 싫다. 저 사람 이상해 보여서 싫다 해서 다른 데 가더라도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문법부터 시작하는 걸 제발 듣길 원합니다. 예? 근데 문법부터 시작 안 하고 막 어휘부터 하거나 옛날 기출문제 푸는 거는 수강생이 아직 덜 모였으니 메인 강의의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알겠어요? 여기는 바로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메인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더 많은 중요한 것들을 나중에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길 원하시죠? 그럴 준비가 돼 있어서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일부 들어갈 겁니다. 강의 계획서 때문에. 그래서 보면 언어와 국어, 언어란 무엇이냐, 국어란 무엇이냐, 뭐 국어는 들어본 적 있잖아, 뭐 알타이어족에 속하냐 안 속하냐, 그 다음에 언어의 특성은 무엇이냐, 이번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2019년 추가 채용에 언어의 특성과 관련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 단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음의 형태, 모음의 형태, 자음의 체계 분류. 이번에 7급에 나왔죠? 시옷, 디귿 이런 거 준 다음에 자음 분류표에서 어디에 속하느냐고. 이번에 나왔어요. 오늘 아마 의문론 하다가 끝날 건데 의문하다가 끝날 거예요. 오늘은 아마. 그러니까는 제가 예상 하나 해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막 문법 설명하다 보면 무아지경에 빠져요. 막 깊이 있는 문법으로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법의 수준보다 훨씬 깊이 있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가 제 생각인데 다음 주보다도 다다음 주 아마 어마어마한 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런 데들은 제가 미리 전주에 강의를 좀 얘기하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공지를 하니 그럴 때는 좀 일찍 와서 마음의 준비도 좀 해라 이렇게 말씀도 드리니 좀 당분간 아마 문법의 세계에서 빠져들게 될 겁니다. 문법을 안 하는 시작부터 안 하는 학원이 이상한 것이니 꼭 여러분들 선택 잘 하신 거고 잘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의문론하고 원래 이건 나중에 하는 건데 의문론하고 표준발음법, 표준외래어 표기법이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는 못 들어갈 건데 로마자 표기법 오늘 요거 조금 할 거예요. 조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의 형성해가지고 뭐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합성어, 파생어 이런 것들 이번에 나왔죠? 합성어, 파생어 그리고 요게 맞춤법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7급에 나왔죠? 9급에도 나왔고 뭐요? 단어 준 다음에 단어의 품사가 명사냐 형용사냐. 우리 아까 감사하다. 감사하다. 아마 지금 공부가 전혀 안 돼서 모를 텐데 감사하다는 파생어예요. 몰라도 됩니다.
복합어 중에서 파생어예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상태나 모양을 나타내는 형용사. 우리가 보통 형용사 그러면 뭐야? 상태 모양? 예쁘다 형용사인 거 인정하죠. 상태가 예쁜 거고 모양이 예쁘니까. 근데 감사하다가 어떻게 모양 형태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이 전부가 아니에요. 감사하다는 형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에다가는 뭘로 못 넣는 거예요? 명령 청유를 넣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자가 말이 안 되잖아. 너 이제부터 감사해라. 감사하게 살아라. 감사한 마음을 지녀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걸 배우는 게 품사론이에요. 품사론. 그리고 그게 표준어와도 관련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 그 다음에 단어의 의미로 뭐 반의관계냐, 유의관계냐. 이번에 이거 하나 나왔죠? 시험 문제 이번에 나왔다고 생각나는 대로만 몇 개 해볼게요. 이번에 2020년에 문제 중에서 의문론 나왔고, 그 다음에 맞춤법은 당연히 나왔고, 외래어 로마자 다 나왔고, 표준발음법은 이번에 9급, 7급 다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퍽퍽퍽 들어가는 거죠. 품사론 나왔고, 9급, 7급 했을 때. 단어의 형성, 단어 형성 나왔고, 단어의 의미를 한 문제 나왔고, 당연히 그리고 표준어 나왔고, 그 다음에 문장 성분, 문법 요소 나중에 어법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문장의 짜임이 이번에 거기 9급하고 7급이 다 나왔어요. 동일한 문제로 나와가지고 문장의 짜임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안 봐도 돼요. 7급 만드시는 분이 9급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7급이 더 평이한 부분으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종리 중요한 거 저는 분명히 7급 얘기를 계속 언급해요. 근데 저는 9급 준비하는데 왜 7급 얘기하나요? 저는 7급 준비하는데 왜 9급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양쪽을 다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국회지 9급 준비하는 사람이 8급은 안 푸나? 미쳤어? 당연한 거지. 그렇지? 때문에 7급 여기 같이 나왔고, 그 다음에 문법 요소는 무슨 사동이냐 피동이냐 들어봤어요? 높임법의 체계냐 뭐 시제 표현이냐 이런 것들 여기도 당연히 한 문제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쭉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문법 요소까지 끝나면 일반 문법이 끝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고전 문법이 나오는데, 고전 문법 혹시 들어봤어요? 훈민정음, 자음의 체계. 이번에 요거는 9급, 제가 잘못되지 않았지? 9급이 나왔고 7급은 안 냈어요, 이번에. 근데 이번에 그렇게 정인지 서문이 나왔구나. 정인지 서문 준 다음에 뭐 천지인 이런 거 9급 문제에서 하나가 나왔거든요. 이번에 평이하게 냈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하고 2019년 같은 경우는 고전문법 되게 어렵게 내서 아마 좀 깊이 있게 들어갈 겁니다. 고전문법. 단순히 뭐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조금 좀 깊이 있게 들어가요. 여기까지 해야지 일반 문법이, 일반 이론 문법이 끝나는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끝나게 되면은 제 생각으로는 아마 여름은 끝날 겁니다. 여름은 아마 끝나갈 거예요. 여름은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아직 문법 안 끝났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대망의 규범문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규범문법으로. 이거 조심하세요. 일부 강의들 보면은 군무원 국어는 맞춤법 중요하거든요. 이걸 어문규정이라고 하는데, 어문규정이 중요하니까 학원에 왔는데 어문규정부터 가르치면은 절대 안 돼요. 그런 학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명사가 뭐고, 주어가 뭐고, 서술어가 뭐고, 파생어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문규정부터 들어가게 되면 그냥 외우다 끝나요. 이유가 있고 원칙이 있고 그 해설을 이해하면서 외워야지 더 잘 외워지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문법을 하고 어문규정 들어가는 거예요. 어문규정이라는 것은 다시 말과 글을 쓸 때의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지극히 우리식의 한자 표기죠. 우리 문장의 순서를 따르고 있잖아. 만약에 그 중국식 어순에 따라서 어문규정이라는 말을 풀면은 정부터 들어가죠. 어문, 정규.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중국식은. 할 때 한글 맞춤법 먼저 배워요. 올바르게 맞춤에 맞게 쓰는 거. 네 몫을 챙겨라는 이거잖아. 이게 맞는 거죠. 네 몫을 챙겨라. 그리고 네 목을 챙겨라 아니라 네 몫을 챙겨라. 시옷을 발음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의 몫을 챙겨라.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쓰면은 맞춤법에 어긋나는 거. 오늘 OX. 그리고 한글 맞춤법 안에 들어가요. 띄어쓰기가 한글 맞춤법 안에 들어가서 띄어쓰기는 앞으로 여러분들 띄어쓰기는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텐데, 처음에 이 어문규정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띄어쓰기를 힘들어해요. 띄어쓰기 힘들어하는데, 띄어쓰기 문제는 군무원뿐만이 아니라 직렬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2019년까지 군무원 시험에서는 이런 시험은 여기밖에 없는데, 띄어쓰기가 군무원 국어 시험에서는 2문제씩 냈었어요. 그리고 띄어쓰기를 좀 어렵게 낸 적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띄어쓰기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할 것인데, 뭐 당장 지금 오늘 띄어쓰기를 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각오하셔.
각오하셔. 여러분들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디 헬스클럽 등록했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맛집 음식집에 갔어. 보면 음식집에 가면은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재밌게 읽어봐요. 보면은 음식 먹는 방법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장어집에 가면 장어의 효능, 뭐 먹으면 불로불사야.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불로불사야. 불로장생이죠. 그 써 있는 거 가만히 읽으면서 이제 띄어쓰기가 눈에 싹싹 들어올 거예요. 맞춤법도 들어올 겁니다. 근데 보통 그런 것들은 이제 띄어쓰기 맞춤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쓰는데, 이제 공공기관, 동사무소 가면은 무조건 요즘에 뭐 있어? 코로나 대응 방법 딱 있죠? 그거는 국가기관에서 쓴 거잖아. 여러분들과 같이 구급지급 합격한 사람이 그걸 한 거겠죠? 거기 있는 맞춤법 딱 보면서 이렇게 되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 뭔가 히스테리라고 하나?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몸만 보면 읽게 될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 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 정신병에서 벗어나야죠. 그게 바로 띄어쓰기. 그리고 문장보호 사용법. 문장보호 사용법 잘 안 나오지만 19년에 냈어요. 추가 채용 때. 크게 보면은 어문 규정은 표준어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어문 규정을 한글 맞춤법하고 표준어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보면은 이 공무원 시험, 군무원 국어 시험의 메인 카드는 여기가 돼요. 이거는 아마 제 생각인데 여름이 아마 끝나갈 때쯤에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빨리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번에 어쨌든 간에 어문 규정에서 조금 덜 냈잖아요. 당연히 상황에 맞게 변해가야죠. 그래서 어문 규정을 조금 좀 빨리, 아니야, 대충 끝내는 거 절대 없어. 하여튼 근데 어문 규정을 좀 빨리 시작하려고 하기는 해요. 그래서 표준어, 표준어냐 아니냐. 이것도 있어요. 얘는 표준어다, 표준어가 아니냐. 그치? 여러분들 보면은 어떻게 써?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글씨가 저처럼 엉망진창으로 쓰면 뭐라고 되는 거예요? 개발 쓰나, 개발 쓰나, 개발 쓰나.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어떤 놈이 표준어인지. 표준어냐 아니냐. 또 어떤 경우는 표준어가 두 개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지 많이 하는 거. 혹시 좀 이렇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2000년대 초반에 뭐 우리말 나들이 이런 거 있죠. 한글 우리말 나들이 했을 때 자, 짜장면은 표준어가 아니니 자장면으로 읽고 자장면을 먹읍시다 막 했었어요. 지금은 짜장면만 먹나 자장면만 먹나 둘 다 먹나. 지금은 다 먹어도 돼요. 복수 표준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둘 다 표준어가 되는 거예요. 좀 지나면은 왜 그때 짜장면은 안 되고 자장면이라고만 했는지도 이제 이유가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카페는 뭐니 이게. 무조건 카페가 맞아요. 이유는 뭐예요?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외래어 로마자, 특히나 외래어 표기법 할 때 된소리 잘 쓰지 않아요. 된소리는 요런 게 된소리. 요런 건 예사소리. 이런 건 거센소리. 그치? 된소리 잘 쓰지 않아요. 그럼 이게 버스가 맞겠지. 이게 얼마나 흉측합니까? 그러니 뭐가 된 거야? 짜장이 우리말이야? 아니잖아요. 중국어도 외래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자장이 맞는 거예요. 된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짜장 먹지 그러면 어떻게 해. 참고로 짬뽕도 외래어예요. 여기서 우리말 아니잖아요. 짬뽕은 잠뽕은 아니고 짬뽕이면서 왜 짜장면은 자장면 먹어 짜장면은 안 돼. 놀란 하다가 그래 그럼 둘 다 먹어라 이렇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럼 복수 표준어. 그리고 표준 발음법. 표준 발음법. 표준 발음법. 늑막에 염증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기초적인 겁니다. 지금 이거 공무원 국어 들어왔는데 지금 아마 작년부터 나온 사람은 이런 거 왜 또 하세요?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이거 초등 수준이에요. 이쪽 바닥에서는. 보통 뭐 늑막염 걸렸다 그러죠. 노. 늑막에 염증 생기는 경우에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합성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니은이 첨가돼요. 모르는 거 알아요. 지금 하는 말을. 그래서 니은이 첨가되기 때문에 늑막염으로 가야 돼요. 늑막염. 알겠어요? 늑막염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늑막염 걸리지 마세요. 늑막염 걸려도 안 되겠지. 늑막염이 맞는 거예요. 재밌는 거. 올바로 발음을 하면 되죠. 늑막염이라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시험은 이렇게 낸다는 거야. 시험은 올바로 발음 시험 내는 게 아니라 표준 발음을 올바로 했냐고 글자로 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표준 발음을 글자로 묻느냐 네이티브 발음으로 묻느냐는 다른 거예요.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올바로 발음을 할 줄 알아야지 이것도 잘하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부터도 발음할 때 원래부터 사투리가 심하거나 저처럼 원래부터 혓바닥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발음이 좀 안 새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음이 좀 어더더거려요. 그럼 뭐 어떡합니까? 생긴 게 그래 생겨먹었는데. 하지만 자기 머릿속으로는 언제나 올바르게 발음하자. 올바르게 발음하려면 쉼호흡 한번 하고 발음하자. 요거 이제부터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이제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군무원 국어는 필수입니다, 필수. 타직렬도 잘 나와요. 외래어 표기법. 이 중에서 처음에 들어오면 어려운 게 띄어쓰기가 되게 어려워해요. 하지만 공부 좀 해본 사람은 알아요. 띄어쓰기는 처음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공부를 어느 정도 딱 하면 우리 그런 게 있잖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부분이 있죠. 아, 이건 좀 여기 정도 되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공무원 시험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뭐예요? 아, 이거 됐다라는 게 없어요. 아침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보는 날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험에 나왔지만은 이 공무원 쪽 시험에 와가지고 제일 힘들어하는 거 두 개 하나 해볼까? 첫째, 한자. 한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해야 돼. 이제부터 그 얘기 할 거예요. 한자보다 더 힘든 무한의 암기가 뭐예요? 밑도 끝도 없는 고유어. 이번에 샛별 나왔죠. 예전에 새서덩이도 나오고. 고유어의 세계. 무한의 암기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 힘들어 하는데 걔네들은 아무리 해도 아, 이건 이루었다는 마음이 안 들잖아. 근데 띄어쓰기는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표준 발음법 이번에 양쪽 다 나왔거든요. 가장 가성비가 좋아요. 적은 공부량으로 바로바로 답이 내는 거. 만약에 이번에 9급, 7급 푸신 분 중에서 표준 발음법을 틀린 사람은 공부가 아직 한참 모자란 거니까 그냥 공부해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준 발음법 아주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요거 별표 크게. 로마자 표기법 가성비 아주 좋아요. 제가 오늘 로마자 표기법은 오늘 잠깐만 해도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열심히만 하면은 마스터할 수 있게 해줄게요. 로마자 표기법은 이번에 9급 나왔어요. 필수로 나옵니다. 외래어 표기법도 그래요. 외래어 표기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를 이렇게 옮기는 게 외래어 표기법이에요. 외래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거 알겠죠? 외래어 표기법도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무한의 암기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다 보면 얘도 이 정도면 됐다 해요. 제가 막 지엽적인 것도 막 찾아주거든요. 그리고 뭐 이 외래어 표기법 때문에 군무원 국어가 막 더럽다라고 하는데 여지껏 솔직히 말해서 외래어 표기법 문제 낸 거 다 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선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할 게 좀 있는데 이렇게 별표 친 거 얘네들은 가성비가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겁먹지 말아라. 이게 이제 보면 메인 싸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법이라 그래요. 여기까지가 문법이에요. 이 문장 닫는 게 여기까지가 어법, 문법이에요, 문법.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통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절반 정도 나와야 되고 2019년에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3분의 2를 냈어요. 25문제 중에서. 근데 이번에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절반에서 한두 문제 정도가 빠지니 여전히 많이 내는 거죠. 여전히. 그리고 이 문장 다듬기 어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법 문제는 어법의 문제 차차 합시다. 어법 문제 대표적인 게 있으면 뭐 하면은 뭐야? 예쁜 철수와 영희가 집에 간다라고 하면은 철수만 예쁜 거야? 둘 다 예쁜 거야? 이런 게 어법이에요, 어법. 알겠죠? 했을 때 이 어법은 이번에 2019년에는 안 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뭐냐면은 이번에는 9급하고 7급을 다 냈어요. 특히나 7급 같은 경우는 두 문제 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옛날엔 잘 냈습니다. 여기까지가 문법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끝나게 되면 아마 저랑은 아마 이제 찬바람이 살살 불고 그다음에 이제 긴팔을 이제 꺼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언어의 절 잘 안 냈는데 이번에 이거 아까 얘기했죠. 그거 살펴가십시오. 왜 나가지고 그것만 내지 않아요. 알겠어요? 여동생의 남편을 뭐라고 부르냐도 어법이에요. 표준 언어의 절. 알겠어요? 표준 언어의 절. 경어법 인사말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면은 고등학교 때 국어 과정에 관공서에 오신 분한테 인사를 할 거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냐, 여기까지는 고등학교 국어에 화법에 들어 있어요. 하지만은 뭐 우리 형님의 와이프가 또는 형님의 자식, 형님의 와이프하고 둘 사이에서 나온 자식은 나랑 몇 촌 관계냐, 처음 들어봤죠? 이런 것들도 여기 국무원 국어 안에 들어가요. 이제 개촌법이라고 해가지고 개촌법은 잘 안 내는데 호칭어 지칭어라고 해가지고 뭐 당숙, 뭐 처제, 뭐 형부 이런 말들은 이제 외우게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작년에 내가 이제 불현듯 든 생각이 나중에 보면은 이거 호칭어 지칭어라고 그래요. 친척들 간에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정리하고 다 해주거든요. 근데 잘 못 외워요. 왜냐면 우리 지금 보면은 그냥 편하게 말하잖아요. 그냥 사촌간에도 오빠 그러지 그거 갖다가 막 당수이니 뭐니 재종질이니 그거 하지 않잖아요. 외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고민을 막 했어. 어떡하지? 그러다가 불현듯 하늘에서 빛이 내렸어요. 아, 새 시대는 이제 스마트폰 시대구나. 이거 좀 이따 줄 거예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지? 뭐냐면은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친척들 주소 다 있죠. 핸드폰 전번호 있죠. 그거를 그냥 이모 아니면 사촌 아니면 철수 이렇게 하지 말고 다 그 이름으로 바꾸도록. 개촌법의 이름대로 바꾸도록. 당숙 재종질로 바꾸도록. 제가 나중에 표 만들어 줄 거예요. 요거 일주일이면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활 속의 공부가 되어야지 빨리빨리 외우겠죠. 요것도 다 우리 범위예요. 참고로 이렇게 표지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쓰지 않습니다. 여기는. 요게 맞는 거예요. 이것도 읽을 때도 인산말 그러면 안 돼요. 인사말이 표준 발음이에요. 알겠죠? 하나 더 있지. 비문학. 비문학은 제가 올해 2020년 초반에 책도 하나 따로 냈어요. 군무원 비문학 하도 힘들어 해가지고 제가 비문학은 책 하나 냈어요. 요거는 할 얘기는 산더미 같은데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자고요. 비문학도 필수입니다. 필수. 제가 책도 이건 따로 한 건 단독책이 있어요. 그 이제 어휘의 세계. 이게 좀 힘들어요. 이 부분은 제가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힘든 거 저 이해해요. 두 개는. 힘든 거 이해합니다. 하나 얘기하는 거. 자, 거기 7급은 한자 무조건 해야 됩니다. 7급 국어 하신 분들은 무조건 한자가 힘들 거예요. 한자 무조건 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좀 깊이 있게 해야 돼요. 강의 노트도 뒤에 보면 한자 자료 붙어 있거든요. 아직 안 나왔지만 한자 해야 돼요. 그리고 요 얘기 꼭 합시다. 내가 9급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군수행정은 해야 돼. 정보까지는 어디까지 해야 될지 가이드라인 만들어 줄게요. 근데 솔직히 기술직렬 들어가면 안 한듯이. 왜냐면 컷이 낮고 하니까 안 한단 말이야. 안 한다고. 근데 그거는 작년까지였지. 올해는 이제 뭐야? 50, 50이지. 그치? 50, 50이지. 고득점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거 조금 김우수 교수님이랑 제가 좀 얘기 중에 있고 어쨌든 이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발표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이 나와봐야 돼. 나와봐야 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된 건지를 봐야지 알지 지금 섣불리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대안의 안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오늘 요거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잘 봐. 옛날에 뭐 130, 120% 뽑았다가 나중에 20, 30% 탈락하고 뭐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50% 뽑는 거예요. 여기 조금만 해줄게요. 아마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야. 150으로 일단 1배수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필기 그 다음에 여기서 50 탈락하고 100명이 최종적으로 합격되는 거지. 합격 되는 건데 옛날에는 다 아실 거예요. 필기 컷한 다음에 여기 컷 안에 들어온 사람은 면접 들어가는 거죠. 면접. 이 과정에 면접 들어가는 거잖아. 면접 들어가는 건데 이 면접에 면접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필기 점수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다 제로 처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 선생님 그거 안 볼까요? 공무원 세계입니다. 법령이 그렇게 나왔고 그렇게 규칙이 정해졌으면 안 보는 거야. 알겠어요? 안 보는 거예요. 그쪽 부분은 블라인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 순수하게 면접만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2019년까지. 근데 얘기가 살살살살 있다가 올해부터는 최종 합격에는 다시 필기 점수 50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합격에는 50, 50으로 최종 합격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뭘까를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돼.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아직 결과를 안 나왔잖아요. 이게 김웅수 교수님 주장은 이런 거죠. 김웅수 교수님 추정에서는 그때 설명의 내용을 보시면 알아요. 100명을 뽑아야 되는데 100이라고 환산해 볼게요. 아 이게 들어올 놈이 102명이야. 마음에 드는 놈이. 그치? 면접을 봤어. 그래서 만약에 다 잘라냈는데 마음에 드는 놈이 102명이야. 이거 어떻게? 이 2명을 이거의 기준으로 자르겠다 하는 수도 있죠. 그쵸? 아니면은 여기 안에 들어온 사람 자체를 전부 다 면접은 보되 최종 점수는 전부 다 이걸로 환산해서 가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행정직렬을 300명 뽑는다 하면은 이게 계산이 나오는데 저기 어디 지방에 있는 보건계열이야. 2명이면은 3명으로 150% 들어온 다음에 되지 이게 환산이. 내 말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가
5명이야. 그럼 150%가 안 되잖아. 사람을 잘라? 사지를 잘라? 수치 공무원 세계예요. 물론 옛날에 이럴 때는 이제 3명일 때는 4명 해버린 경우도 있고 1명 뽑을 때는 2명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1명이 안 와가지고 옛날 재밌었지. 1명 뽑는데 그러면 2명을 뽑으면 여기 150% 2명 들어왔거든요. 근데 1명이 안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합격. 그치 이렇게 돼버린 경우도 있어요. 이거 아직 점수가 계산이 안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공통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런 것들도 다 정리되면 학원에서 다 공지하고 알려줘요. 아니면 설명해서 설명하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 여러분들은 이거 안에 들어와야지 150% 안에. 그런데 나중에 최종 합격에는 뭔가 1이 됐든 2이 됐든 필기점수가 또 들어가는 거야. 무조건 하나 기억해. 고득점 받아야 돼 이제는. 옛날에는 나한테 맨날 오는 게 보면은 내가 물어보러 와요 나한테. 선생님 한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건 솔직히 답정너야. 그럼 물어보는 애 자체가 뭐야? 한자를 안 하고 싶은데 자기는 컷이 낮으니까 나한테 그래라를 듣고 싶은 거죠. 이거 온라인으로는 못해요. 온라인으로는 못합니다. 온라인으로 어떻게 답글 이런 거 써? 거기는 감정이 없고 호흡이 없고 서로 간에 체온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은 내가 상담받을 때 조심해요. 되게 객관적인 말로 쓰기 때문에 되게 싸가지 없고 냉철해 보여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말 잘못했다가 무슨 말을 들으려고. 근데 개인적으로 오면 그렇잖아. 개인적으로 올 때는 그래도 무서워요. 올해 7급 준비한다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미 자기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면 내가 이제 그럴 때 왔는데 내가 하든지 말든지 하면은 그건 선생 아니잖아요. 여기가 학교가 아니고 학원이지. 그럴 때 내가 해. 만약에 그래서 내가 지금 하라고 해서 국어 때문에 떨어졌다면 내년엔 내가 국어에 관련된 건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을 해서 몇 명 돌려보냈어요. 그래야지 자기도 마음이 편하니까. 다행히 일단 컷이 좋아요. 왜냐면 내가 책 같은 거 다 챙겨주겠다고 했거든. 근데 안 왔잖아 오늘. 오늘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왜냐면 수업 들으러 왔으면은. 하여튼 요 얘기는 조금 하지만은 중요한 거 무조건 고득점 받아야 돼요. 그럴 때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찾아오면은 내가 그래 이렇게 말은 해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설명회 때 한 얘기 한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 어려운 한자의 세계를 어떻게 들어갈 거냐? 오늘 첫날이잖아요. 차차 얘기를 할게요. 다음 주에 일단 책이 나오게 되면은 집에 갈 때 다음 주에 제가 공부할 거리를 쏟아지게 줄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오늘은 워밍업이니까는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감자탕에다 소주 드실 분들은 이번 주까지만 드세요. 다음 주부터는 3번 먹어야 될 거 일주일에 3번, 2번만, 1번만. 그치? 소주도 맥주도 그냥 탄산음료로 바꾸시는 게 좋죠. 그리고 수나오 이번에 나왔죠?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다 속담도 9급에 나왔죠. 소설 준 다음에 속담 물어보는 거. 한자성어는 7급은 안 물어보고 9급 냈어요. 이번에 9급 한자성어가 좀 어려웠다고 좀 난리 나요. 또 하나 한자성어를 뭐로 주는 거예요? 한자성어를 뭐로 줘요? 옆에다가 뭐 이렇게 뭐랄까 권선징악 이러면 한글 안 달아줘요. 그냥 권선징악을 한자로만 주기 때문에 한자 자체가 나는 1부터 10도 잘 못 읽는다. 내 이름도 솔직히 한자로 주면 못 읽는다. 안 돼요. 참고로 7급 하시는 분들은 아빠 엄마 이름을 한자어로 써봐라 하기도 해요. 면접 가가지고. 근데 대충 쓰면 돼. 알겠어요? 대충 쓰면 돼. 뭐 모르잖아. 근데 거기서 그걸 공부하는 거지. 그렇지. 좀 더 들어가면은 한자가 재밌다는 거를 알면 좋고 공무원의 세계는 한자 외래어가 많기 때문에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좀 알면서 공부하면 좀 나아요. 이거 지금 보면은 딱 봐도 극혐이잖아요. 맨날 사전 찾아야 되고. 그걸 벗어나는 방법은 뭐겠어?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소나기 재미없잖아. 소설 재미없죠? 근데 계속해서 이 공부만 해야 돼. 딴 거 하지 말고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소나기에서 아니 이 여자애가 안 가고 바위 앞에서 애를 기다려? 서울 온 여자애가 별로 까준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식으로 내용이 좀 재미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알겠어요? 좀 빨리 공부의 세계로 들어와서 이 세계로 들어오면은 이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 현장 강의는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사무적인 걸로만 서로 알고 지내요. 뭐 따로 뭐 밥 먹거나 그런 거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빨리빨리 와가지고 여기서 제가 주는 OX 문제도 풀고 하다 보면은 맨날 보던 사람이 있으면 인사도 하고 너 몇 개 틀렸니? 이거 내가 좀 낫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면서 이 안에서 재미를 이 세계에서 안에서 찾아야 돼요.
알겠어요? 꼭 근데 부탁하는 바입니다. 꼭 부탁하는 바예요. 오늘 첫날이니까 오프닝. 뭐 얘기할까? 한자? 재미없나? 그래. 재미없나? 그냥 든 생각.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선을 권하고 악을 징하는 거죠. 권은 권하는 거잖아요. 근데 악은 징한데, 징은 무조건이지. 이거는 선택이잖아. 선을 권한다는 거는 선택이잖아. 근데 악은 징한데, 이건 절대적인 거지. 왜 옛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한자를 짰을까? 예를 들어서 필선징악 이러면 뭐야? 선도 무조건, 악도 무조건이지. 왜 이랬을까? 이런 걸 알아가는 게 재미고, 아 그랬구나. 이 재미로 빠져들어야 돼요. 알겠어요? 이거에 대한 답은 없지. 근데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든 생각이죠. 이거는 참고로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어떤 스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니까 자연에서 옛날 사람들의 말이 정말 재밌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사자가 있어. 사자가. 내가 지금 여기 내 사슴을 잡아서 막 먹었어.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하이에나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새끼가 지금 몇 날째 얘가 며칠째 지금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 인간이면 어때요? 내가 좀 안 먹고 얘를 주겠지. 그게 선. 아니겠어요? 자연의 세계가 원래 원칙이잖아. 하지만 사자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먹는 거죠. 자연의 세계는. 근데 다 먹었어. 근데 남았어. 배부르면은 사자는 가죠. 그럼 나머지 하이에나들이 뜯어먹겠지. 근데 인간은 어때요? 남은 걸 안 주죠. 그걸 가둬놓죠. 심지어 나는 배부른데도 너의 것을 뺐죠. 그거는 자연의 세계에서 악이죠. 자, 사자가 배고픈 놈이 있어도 내 거 안 주고 내 거 먹고 살아. 자연의 세계는 그래도 되잖아요. 그건 선이잖아. 그걸 무조건 하라고 말할 수는 없죠. 자연의 세계가 그러하니. 그러니 권선이에요. 선은 필선이 아닌 거잖아요. 자연의 세계가 그러니까. 하지만은 사자는 먹고 돌아선단 말이에요. 남은 것이 있어도. 인간 나쁜 놈들이나 뭐예요. 그거를 갖다가 남의 걸 뺏어와서 더 부자가 되고 남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더 가오죠. 그건 악이죠. 자연의 세계에서.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징악이에요. 옛날 사람들 말에 한자어가 좋죠. 한자 공부 하실만 하지 않겠어요? 하면 재밌습니다. 의외로 재밌어요. 꼭 한자 하십시오. 난 한자 전도사인데 이래도 또 안 해. 안 해. 문학. 문학은 여기 다 펴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보통 보면은 뭐 현대시 읽고 현대소설 읽고 이번에 다 나왔어요. 여기 7급에서 3문제, 현대소설 9급에서 1문제 이렇게 다 내요. 골고루 다 냅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은 보통 시를 읽고 주제 파악한 다음에 시적 화자는 왜 슬플까? 여기서 보면 이 시어의 뭐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거 봤을 때 여기서 시어의 상징적 이런 거 배운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 다 나와요. 원래 그쪽을 공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고전시가가 나오면 고전시가의 관동배고 2019년에 나왔어요. 해석도 하고 그 다음에 옛날 말도 공부하고. 근데 이 공무원 쪽에는 이게 있어요. 이게. 문학사라 그래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정리하고 외워야 될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향가모, 고려, 소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정리해서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타직열에도 많이 나오니까 작품 4개만 제목만 줘요. 지문을 안 주고. 제목 준 다음에 다음 중 고려가요가 아닌 것은 이래요. 경기체가에 해당하는 것은. 이건 아주 쉬운 어린애 문제예요. 솔직히 작년에 나왔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난리 냈는데 변함박지원의 소설 중에서 그 작품 제목 하나만 딱 줘요. 이게 어디에 수록되어 있느냐. 뭐 그 열알기에 수록되어 있느냐 아니면 방경각예전에 들어있느냐. 약간 군무원 스타일로 내긴 냈는데 이런 것들도 어렵다고는 하는데 나는 어려운 건 아닌데 책에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지식형 문학도 많이 내요. 지식형 문학도. 그런 것들도 정리하고 외워야 되는데 이론서 2권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사만큼은 제가 특화된 부분이 있고 여기서도 막 깊이 있게 들어갈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 정도까지가 대체적으로 국어의 범위예요. 범위. 앞으로 할 게 많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3권 정도로 책을 한 1000쪽이 좀 넘는 책 한 이만큼 돼요. 그 3권으로 이제 묻어나게 돼요. 이 책은 지금 어쨌든 이제 작년 책으로 끝나게 되어버렸는데 이 책은 1권밖에 안 되는 거예요. 2, 3권이 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잘 보이려나?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책들이에요. 요거는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이론서 3권.
1권이 문법, 2권이 문학, 그 다음에 3권이 나머지 뭐 화법, 작문, 어휘 이런 것들. 이걸로 택도 없어요. 물론 이 책을 다 외우는 건 아닌데 이걸로 택도 없어요. 보면은 여러분들 그런 질문들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인강을 듣는 수험생들이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인강을 들으려고 했는데 이 책 총 몇 권이에요? 몇 쪽이에요? 그렇게 많이 해야 되나요? 이렇게 너무 많고 이거 내용이 너무 많고 강좌 수도 너무 많고 책도 너무 많이 맞아서 그 정도가 필요하나요? 다른 데로 갈래요? 그러면 고수준만 하다가 떨어진 다음에 더 큰 책 내년에 사게 돼요. 그런 정도만 공부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그치? 기본적인 프린트 조금 공부하고 집에서 놀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데 이거 외에 이제 강의 노트는 뭐냐면 PPT거든요. 요게 두 개가 필수가 될 텐데 이거 하면은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 바닥 지금 보면은 오늘 지금 개강인데 몇 명이야. 다음 주 또 들어와요. 좀 있으면 강의실 넘쳐나요. 지금 이것도 넘쳐나게 생겼거든요. 온라인으로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인산이네요.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 자, 나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그 인사말 문제 하고 아까 우리 보면 수나어 문제. 자, 그래. 여러분들 입장에 생각해. 더럽죠. 그치? 운빨이지. 그치? 그렇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러운 문제 나오니까는 집에 갈 거야? 그럼 털고 가면 돼. 이 바닥에 오지 말고. 근데 합격할 거죠?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돼? 집에서 더럽다고 있으면 그 문제를 맞추나? 교회 가서, 기독교니까. 절에 가서 기도하면 맞추나? 아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가서 공부해라 할 거예요. 그럼 부적 쓰면 맞추나? 그럼 뭐 해도 공부해야죠. 그치? 누구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서. 그러면 원칙대로 있는 교재 이런 어차피 이 세계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게 필요한 거죠. 다시 학원에 갔는데 이거밖에 없거나 이것도 제대로 없으면은 빨리 여기로 와서 더 많은 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나머지 것들을 다른 학원, 다른 책을 찾아서 공부해요. 이게 원래 나도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할 때는 이론서도 얇은 거 2권짜리였었어요. 그러다가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더 많이 하는데 내가 맞춰주지 못하니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고 해가지고 내용이 갈수록 많아진 거예요. 강의 노트도 나랑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4년 전에는 강의 노트 없었어요. 근데 강의 노트도 여러분들 필기. 왜냐하면 필기를 줘야지만 판서를 줘야지만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는 거예요. 작년에 2권 나온 게 뭐냐면은 작년에 고전시가가 세게 냈어요. 2019년 추가체육까지가. 가사문학 냈거든요. 그래서 고전시가 공부해라. 그 다음에 비문학을 수험생들이 뭐 해야 될지 몰라요. 참고로 공무원 여기 서점 가거나 온라인을 보더라도 공무원용 비문학 책이 거의 없어요. 공무원 전용에. 그러니까 내가 그래 그럼 책 내줄게. 이걸로 공부해라. 한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뭐 있어요? 기출문제 공부하는 사람은 없죠? 이것도 원래는 이렇게 얇았어요, 되게. 근데 지금은 책이 500쪽 가까이 아주 양이 많아요. 그리고 또 뭐 있어? 동형 모의고사 있어야죠. 이게 메인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11월에 출간 예정으로서 얘는 군무원뿐만이 아니라 다 포함하는 아주 양이 많은 단원별 문제집이 지금 최종 원고는 나왔는데 11월에 출간 예정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 외에 여러분들 너무 많아요. 너무 책장사가 아니라니까. 책 너무 그게 아니라 이것 말고도 더 할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도 하고 있고. 절대 책장사가 아닌 게 제가 매주마다 올 때마다 여기다가 강의자료 붙여오거든요. 이 강의자료 다 묶으면 1년치 묶으면은요. 책 몇 권 돼요. 절대 책장사가 아닙니다. 참고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거 지금 프리패스 들어오면은 작년 강의 열려 있지. 그치? 여기 내가 팁 하나 알려주는데 지금 이 얘기 들어가니까 그래? 그러면 작년 강의 그냥 바로 지난달까지 강의 거기는 자료 막 다 다운받잖아요. 그 체합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정리하는 것도 공부예요. 여러분들 공부라는 게 오늘 할 얘기 많은데 공부라는 게 좋은 선생 만나는 것도 공부고 그다음에 뭐 있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외우고 정리하는 것도 외우고 공부지만 독서실을 갔는데 환경은 다 좋은데 옆에 있는 애가 계속해서 다리 떨고 냄새나. 그럼 공부에 방해되죠. 그러면 좋은 독서실을 찾아가는 것도 공부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공부의 목적은 뭐니까? 훌륭한 성인군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합격하는 게 목적이니. 여러분들 공부가 다가 아니라 자료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분배하는 것도 공부예요.
지금 여러분도 오늘 처음 만났기 때문에 잘 모르니 그것도 다운받은 다음에 뭔지도 모르는 걸 세고 있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이야기하는 걸 하고 가세요. 그거 다 다운받으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혼동이 올 겁니다. 이렇게 오늘 요건 출간 예정이에요. 더 이상 책을 더 낼까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3권이기 때문에 총 10권이에요. 제가 책이. 지금 전국에 있는 군무원 학원의 국어 강사 중에서는 이만큼의 책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은 뭐 공단기에 유명하신 선생님한테 가면 이거보다 더 있죠. 그래서 보면은 제 거 들으면서 심지어는 거기 거 또 더 듣기도 해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저 기본적으로 다시 말하지만 이거 150배수 들어와야 돼. 그치? 뭐 나중에 면접이 있니? 솔직히 그거는 여자는 나중 얘기죠. 일단 이거 들어와야지 뭐. 근데 뭐야? 고득점 받아야 돼요. 고득점 받아야 돼요. 고득점 받는 방법은 집에 가서 부적 쓰는 게 아니라 더 공부를 해야지. 더 공부는 뭐예요? 독서실에서 6시간 공부하는 거 플러스 생활 속에서도 하고. 알겠어요? 올해도 지금 있는데 와 나는 솔직히 저는 뭐 제가 대단한 게 없잖아요. 바보예요. 저 바보. 국어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보면은 가정주부세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일도 하세요. 아이도 하나를 키워요. 그런 분이 공부하는 거 보면은 정말 겸손해집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지금 처한 현실 적어도 알바하면 알바도 힘들겠지만은 이거 하려면은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처한 현실을 빨리 보면서 내가 이 정도 공부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빨리 생각해야 돼요. 적어도 좀 있으면 이제 보면은 이거는 주머니에 넣어 놔고 다니는 거다. 가방 앞에다가 항상 이거 넣고 다녀라. 적어도 친구를 만났는데 5분이 남았어. 그럼 뭐야? 어디선지 쪽지 하나 꺼낼 게 있어야 돼요. 맞춤법이든 표준어든 정보든 뭐든 간에 언제든지 가방 안에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걸 내가 다 만들어 드릴 텐데 그것만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필요해요. 그걸 만드는 방법도 알려줘야 돼요. 알겠어요? 일단 이거. 보이나? 그리고 이제 올해 8월 한 중순쯤 발표하죠. 여러분들은 아마 상관이 없을 텐데 갑자기 제가 주중에 쓱 와가지고 자소서 첨삭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요거 때 이제 저 다시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행복한 게 자소서 첨삭하는 날 와가지고 악수하고 그다음에 첨삭받고 가는 게 제일 기쁜 일이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학원에서 면접하고 자기소개서까지 해가지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예상상으로는 내년에 이제는 보면은 자기소개서 양식이나 면접 양식도 학원에서는 다 얇은 책자로 해가지고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은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게. 스트레스가 요 얘기하고 쉬어야지. 공부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외워도 안 외워지네에 대한 스트레스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 누구와도 해결 못 해줘요. 하지만은 뭐는 있어요. 이거 끝난 다음에 면접 준비가 있는데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어디를 가지? 그걸 고민하는 것도 공부죠. 합격에 방해가 되니까. 그런 거는 학원에서 다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모르면 부원장님께 여쭤보면은 부원장님이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분은 나한테도 자세히 설명해요. 되게 성격 되게 좋으세요. 여러분들 되게 좋으신 분이니까 또 단톡방 운영하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참고로 근데 저는 이제 질문은 찬자를 답변해 주는데 블로그 답변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블로그는 좀 냉철해질 수밖에 없어요. 감정을 섞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은 잘못된 말이 올라가서 좀 조심스럽죠. 근데 뭐 말 들어서 난 누군지 알잖아. 블로그로. 그럼 좀 편하게 말을 하기도 해요.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근데 블로그는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설명할 때 좀 이렇게 좀 약간 말이 좀 딱딱해요. 그래서 최종학교 어디가 하나 더 있어. 어디 있어? 그렇지. 최종학교 55시. 요 얘기는 이번에 최종 합격자가 나오고 그 과정을 분석하고 우리 학원 내에서 토의를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브리핑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여러분들 딱 하나 알고 있어야 돼. 뭐? 고득점. 이건 필수야. 고득점. 근데 한마디만 더 하시면은요. 여러분들 면접 가죠? 엉망진창이고요. 자기소개서 써오죠? 이야, 일기도 이렇게는 안 써. 내가 잘 써올 것 같지? 엉망진창이에요. 자기소개서가 합격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사전에 제출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면접을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인 베이스로 까는 거죠. 엉망진창 써봐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안 필요하다고? 필기가? 당연히 이거 들어가게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분석할 부분은 있지만 여러분들은 열심히 할 거죠. 그리고 점수 올릴 거죠. 근데 면접은 솔직히 불특정하잖아. 내가 면접에서 말 잘하기 연습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 자소서는 제가 다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깔고 가는 부분이 있지. 확실히 합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 50-50 바뀐 거는 공부를 안 하고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 어떡하지? 내가 면접 잘 못 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죠. 여러분들한테는 이번이 기회죠. 그렇지 않아? 난 공부 열심히 하고 고득점 받을 거니까는 오히려 그네들보다 내가 훨씬 더 장점이 있잖아.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150 안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 그 고민이나 공부에 대한 고민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멘털 관리, 멘털이 맞아요. 멘탈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외래어 표기법으로는 AL로 갈 때는 얼로 해서 멘털로 맞아요. 멘털리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멘털 관리는 알아서 할 필요가 있는 거지만 나머지는 여러분들 학원에서 차근차근 이어가야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론 강의 들어갈 건데 여기 요거 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다가 제가 PPT를 붙여놨는데 원래 이렇게 안 나와요. 뒤에다 붙인 PPT. 요게 좀 화면이 좀 보기 안 좋고 좀 한데 다음번에 강의 노트 나오는 책에는 깨끗하게 들어있으니 걱정 마시고 이번엔 좀 양해를 구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